And having this amazing support behind me, I'm luckiest man in the world. 크리스마스를 앞둔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손흥민이 수많은 태극기를 앞에 두고 대답한 한마디는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고의 경기라기에도 무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는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녹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승 가도를 달린 선수들은 모두 행복했고 팬들에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런던의 뜨거운 밤, 손흥민이 선보인 오늘의 장면이 감동이었던 이유와 그의 가치관까지 담긴 하이라이트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흥민 인터뷰의 표정에선 전혀 느낄 수 없었지만 그는 주중 훈련에 불참했던 익숙하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부상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00% 컨디션은 아니라는 의미이고 아시안컵 강행군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체력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손흥민의 첫 국가대표 경험은 박지성과 함께한 아시안컵이고 승부차기 패배라는 지우기 힘든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이후 출전하는 모든 아시안컵의 월드컵만큼 강한 열망을 피력해왔고 현역 첫 메이저 우승 타이틀 또한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슬픔에 눈물을 흘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월드컵을 제외하면 대륙컵은 축구계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고 피파 랭킹 산정 포인트에서도 월드컵 다음에 위치합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도의 아시안컵은 태극마크를 단 손흥민이 노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트로피입니다. 메시와 네이마르가 코파 아메리카 트로피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던 그때처럼 대부분의 선수들은 대륙컵 우승을 자신의 커리어에 포함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에서 주말이 토끼를 쫓고 있는 손흥민에게 이번 시즌은 월드컵이 열린 2022년과 비교해 절대 부족하지 않은 중요한 시즌입니다. 가끔 아시안컵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댓글이 있는데 그럼 유로 우승이나 코파 아메리카 우승도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 댓글을 단 사람은 한국이 속한 아시아를 유럽이나 남미에 비해 초라한 대륙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고 이는 인종차별적 의견입니다. 유로 우승만큼이나 아시안컵 우승은 피파가 인증한 유일한 대륙컵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중요도이고 한국은 좋든 싫든 유럽, 남미가 아니라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선수가 자신이 속한 대륙컵을 가지고 싶은 열망은 물처럼 자연스럽고 그 열망을 유로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보다 가치 없게 평가해선 안 됩니다. 부모의 선택, 인종의 선택, 조국의 선택, 대륙의 선택은 선수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절대적 상황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회 1순위는 월드컵, 2순위는 아시안컵이라는 사실은 축구에서 절대적이고 유럽 선수들이 유로 우승을 그토록 갈망하듯 한국 선수들은 아시안컵 우승을 항상 원해왔습니다. 선수가 우승해 평생의 꿈을 품고 사력을 다하는데 출전하라 마라 중요하지 않다 평가 절하하는 것은 분명 주객전도입니다. 선수가 결국 트로피를 따내도 축하하지 않을 사람, 선수가 결국 탈락하면 괜히 와서 체력만 낭비했다 비아냥 거릴 사람, 그들을 축구팬으로 부르긴 어렵습니다. 손흥민은 잘 알려진 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참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팔이 부러져도 MRI를 원하지 않았고 만화 골절을 당해도 예정보다 이른 훈련 합류와 헤딩 훈련을 감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주 손흥민의 훈련 불참은 그동안의 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장면이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에버튼과의 경기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일정과 아시안컵에 손흥민이 얼마나 100%의 몸으로 참가하고 싶은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아시안컵 우승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처음 그때부터 언제나 그래왔고 어느덧 그에게 남은 아시안컵은 한 번 혹은 두 번입니다. 세 번은 없습니다. 2031 아시안컵 때 손흥민은 39살입니다. 건강한 상태로 치르는 아시안컵은 이번이 마지막 대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아시안컵을 앞두고도 손흥민은 토트넘 훈련에 불참하는 등의 특별한 체력 조절을 하진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출전했던 아시안컵과 30대의 나이로 처음 출전하는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느덧 달라져 버렸고 팬의 입장에선 너무도 간절하게 그가 트로피를 드는 모습을 보고 싶은 이유입니다. 같은 시각 손흥민은 토트넘의 시즌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승을 위해 그는 눈앞의 승리에 사력을 다했고 언제나처럼 윙어로 출전해도 전방 압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날에 비하면 부족했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 90분 무렵에도 손흥민은 교체되어 들어온 선수들과 동일한 활동 반경을 유지했고 여전히 골키퍼를 압박하려 스프린트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 그가 가장 아쉬워했던 순간은 자신의 득점 기회를 놓쳤을 때가 아니라 존슨에게 부정확한 패스를 보냈을 때입니다. 한참을 땅에 머리를 박고 있던 손흥민은 일어나 존슨과 눈이 마주치자 미안하단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는 동료가 자신에게 부정확한 패스를 보낼 때 강하게 질책하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부정확한 패스를 보내자 더욱 강한 아쉬움을 보이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리더는 언제나 질책을 하고 모든 상황에서 남 탓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실수에 관대한 타입입니다. 생각보다 각계각층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때론 리더라는 완장을 그래도 된다는 표식으로 여기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머리를 한참이나 박고 있던 손흥민은 주장이 아니라 그냥 토트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료의 실수에 조언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나는 돼도 너는 안 된다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고 솔선수범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남에게 조언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자신의 활약을 선제하기 위해 과거의 타이틀과 주장 완장을 잊고 여전히 훈련하고 성장하고 하루하루를 전투처럼 치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 득점 찬스를 제공하지 못한 그의 감정은 화면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축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동료의 득점에 더 환호하는 선수, 실수로 공을 뺏기면 마치 사자처럼 다시 탈취하러 달려가는 선수, 심판의 휘슬과 무관하게 스위치가 켜진 선수, 동료에게 보낸 패스가 부정확할 때 동료의 움직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책하는 선수들은 저에겐 축구에서 제일 가치입니다. 그토록 자책하던 손흥민이 다음 순간 존슨이 실수했을 때 질책을 해도 받아들이는 선수의 기분은 전혀 다릅니다. 손흥민이 자신에게 관대한 유형의 주장이었다면 그의 질책은 존슨에게 그 어떤 호소도 되지 않고 납득보단 오히려 분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책임감은 절대적으로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손흥민의 득점이 짜릿한 이유는 그 이전에 오늘 같은 숨은 장면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축구의 한 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응원의 마음을 심어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오늘 손흥민의 하이라이트는 득점 장면이 아니라 자책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책의 감정이 그를 여기까지 성장시켜왔고 앞으로도 더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바라는 타이틀 중 하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구의 승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의 주력 멤버들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대회에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지성의 룸메로 참가했던 그의 첫 아시안컵의 감정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TV로 지켜봤던 맨유의 슈퍼스타가 주장으로 있는 팀, 상대팀 입장에선 빌런에 가까웠던 젊은 기성용이란 한국의 역대급 미드필더가 있던 팀, 매일 독일에서 하루하루 적응하려 애쓰던 어린 손흥민에게 첫 대표팀이란 든든한 집이었습니다.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태극기란 동일한 가치를 품고 절대적으로 우승을 다짐했던 순간, 그에게 선배들의 팀은 그토록 함께하고 싶던 꿈의 대표팀이었습니다. 박지성, 기성용과 함께하는데 아시아 챔피언 정도는 당연히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을지도 모르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생애 첫 거대한 패배는 승부차기를 통해 기록되었고 상대는 일본이었습니다. 득점왕을 꿈꾸며 세계를 상대로 싸우던 어린 선수가 아시아에서 당한 패배는 분명 모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표팀의 어린 선수들이 그때 손흥민이 그랬듯 선배들의 든든함을 느끼고 당연한 듯 아시아 챔피언이 돼야 한다는 패기로 합류해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존중했던 박지성 주장이 후배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풍경, 아시아 챔피언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손흥민은 좇고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꿈같은 순간이 현실에서 일어나길 기원합니다.